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운동생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쿼트랑 무릎 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때 마지막에 풀스쿼트과 하프스쿼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사실 이번이 두 번째 촬영이에요. 어제 찍었었는데 네, 이게 굉장히 사실 민감한 주제인데 너무 쿨하게 결론을 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다시 찍게 됐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또 새로운 논문들도 많이 찾아가지고 내용 정리도 좀 빈약한 것 같고 보충해가지고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우선은 들어가기 전에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신쌤이 이제 풀스쿼트부터 이제 좀 경험을 곁들여가지고 설명을 먼저 좀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풀스쿼시라고 하면은 무릎의 관절 가동 범위를 다 사용하는 스쿼트를 이야기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릎의 관절 가동 범위는 0도에서 135도에서 140도 정도를 이제 완전한 관절 가동 범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풀스쿼시라고 하는 건 그걸 다 사용하는 140도가 다 굽어진 스쿼트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ATG 스쿼트라는 용어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S to ground, 엉덩이를 땅에 닿을 정도로 깊숙이 앉는 스쿼트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이후에 이제 풀스쿼트 말고 나머지 한 3개 정도 스쿼트를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류를 얘기해보면 패러럴 스쿼트, 그다음에 하프 스쿼트, 그다음에 파셜 스쿼트, 쿼터 스쿼트라고도 부르죠. 그렇게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생리학적으로 무릎을 이제 구부리는 동작에서 무릎뼈가 좀 앞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지면에 평행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패러럴 스쿼트 같은 경우는 90도가 아니라 무릎이 앞으로 좀 나가니까 한 100도에서 110도까지 구부려야지 패러럴 스쿼트이 되고요. 하프 스쿼트는 정말 90도만 딱 구부린 자세, 파샬 쿼터 스쿼트는 45도 구부린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여러 종류의 스쿼트의 장단점에 대해서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단점을 봤을 때 대표적으로 무릎에 걸리는 힘에 대해서 일단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무릎과 스쿼트 하면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하나 있어요. 2001년에 나온 리뷰 논문인데 760번이나 다른 논문에 인용됐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논문이거든요. 그 논문에서 보면은 무릎을 깊게 앉은 스쿼트를 하면 할수록 무릎에 걸리는 힘은 증가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무릎에 걸리는 힘이 실제적으로 무릎에 해를 주느냐, 그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실쌤 얘기에 맞는 얘기예요. 우선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접촉 면적입니다. 몇몇 영상에서 이제 풀스쿼트가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릎을 구부릴수록 압력은 당연히 증가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연골의 접촉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또 압력을 경감시켜서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정말 반 정도만 맞는 얘기예요. 여러 카데바 연구들을 보면 접촉 면적이 증가하기는 하나 압력이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면적 대비 압력이 90도 정도까지는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웃긴 게 여기서 90도 이상의 각도에서는 면적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60도 정도부터 면적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면적이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압력이 더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연골의 접촉 면적 말고도 또 다른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찾다 보니까 카데바 연구에서 나온 개념인데 래핑 이펙트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스쿼트가 어느 정도 이상 깊어지면, 그러니까 무릎이 어느 정도 이상 각도가 줄어들게 되면은 대퇴사두근 힘줄이랑 그리고 대퇴골이 접촉하는 시점이 발생을 해요. 원래는 슬개골만 접촉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힘줄이 같이 대퇴골에 접촉을 하니까 압력이 일부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풀스쿼트를 하면은 허벅지랑 종아리가 서로 이렇게 닿잖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유연성에 따라서 안 닿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허벅지랑 종아리가 닿으면서 그 닿는 부분에 의해서 무릎 관절에 이제 압력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어떤 논문에서는 이제 이 수치를 한번 재봤는데 원래 무릎 관절에 걸리는 힘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를 줄여줬다라는 연구도 있었어요. 실제로 하프와 그 이상의 스쿼트에서 무릎에 걸리는 힘을 비교한 수치를 보면 하프가 무릎에 부담이 더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릎에 걸리는 힘으로만 따지면은 패러렐과 풀스쿼트가 하프에 비해서 훨씬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전 진짜 예상의 결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풀이랑 패러렐, 그러니까 깊은 스쿼트가 당연히 더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갈 줄 알았는데 여러 논문들을 찾고 종합해보면서 그 사실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대표적인 문제
대해서 좀 알아봤고 이제 운동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60도 이하의 얕은 스쿼트, 보통 얕은 스쿼트을 쿼터 스쿼트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얕은 스쿼트랑 그리고 100에서 120도의 깊은 스쿼트를 비교한 논문은 되게 자명해요. 대표적으로 2013년, 14년에 나온 좀 좋은 논문이 있는데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에는 10주 동안 얕은 스쿼트만 시키고 한 그룹은 10주 동안 깊은 스쿼트만 시킨 그런 논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MRI랑 초음파를 사용을 해가지고 허벅지를 이렇게 3등분을 해서 부위별로 근육의 면적이랑 근육의 두께가 얼마든지 측정해놓은 그런 약간 변태 같은 논문이 있거든요. 풀스쿼트 같은 경우는 허벅지 전체 범위에 있어가지고 고루 면적이 증가했다면은 얕은 스쿼트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일부 위쪽이랑 중간 부분의 일부만 현저하게 증가를 하고 균형적으로 잘 발달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얕은 스쿼트, 쿼터 스쿼트 말고 이제 풀과 하프, 패러렐을 비교한 논문들은 앞에 변태 같은 논문처럼 그렇게 빡세게 한 논문 말고 그냥 EMG, 근육 활성도 연구들만 좀 있어요. 2002년도에 이제 풀과 하프를 비교한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풀과 하프가 이제 허벅지 근육의 근육 활성도 차이는 없으나 그러니까 풀이 하프에 비해서 엉덩이 근육의 활성도가 증가한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2015년 논문에서는 이제 풀과 패러렐을 비교한 논문인데 모든 근육에서의 활성도 차이가 없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논문은 여성 운동선수들만 대상으로 한 논문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풀스쿼시 하프 스쿼트에 비해서 엉덩이를 키우기에는 좀 더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패러렐과 풀을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은 하프랑 풀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데 풀 스쿼시랑 패러렐 스쿼트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찾아봤어요. 풀 스쿼트 같은 경우는 패러렐 스쿼트에 비해서 확실한 장점이 있긴 있거든요. 역도에서 쓰는 동작이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동작에서 근신경계의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제 이런 논문 같은 경우도 있고 유연성 향상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긴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2018년에 한 논문인데 52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되게 여러 가지 풀과 패러렐을 비교해 놓은 논문이에요. 사실 이건 좀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풀스쿼트에서 측정된 원RM이 패러렐 스쿼트에 비해서 좀 더 낮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풀스쿼트가 패러렐 스쿼트보다 무게를 들기가 조금 더 어렵다는 거죠. 체중 대비도 그렇고 체중을 제외한 무게도 그렇고 그리고 무릎 이야기는 아닌데 이제 요추 전만이라고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허리는 정상적으로 약간 앞으로 휘어져 있거든요. 패러렐 스쿼트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요추 전만이 약간 무너지긴 했는데 0도 이상으로 무너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근데 풀스쿼트 같은 경우는 71%의 사람들한테서 0도 이상으로 요추 전만이 무너졌다라고 측정이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거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 놓기는 했는데 다른 거는 큰 의미는 사실은 없을 것 같고 앞에서 요추 전만 소시의 이야기 했을 때 아마 반박하고 싶으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은 유튜버들과 운동선수분들이 풀스쿼트를 할 때 허리를 잘 잡아놓으면은 이제 부상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연구가 52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게 아니에요. 운동을 꾸준하게 주 2에서 4회 이상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 중에서도 자기 루틴에 스쿼트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스쿼트를 할 때 허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인지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1%의 사람에서 풀스쿼트를 할 때 요추 전만이 소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풀스쿼트가 패러렐 스쿼트에 비해서 허리 부상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는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무릎만 보면 무릎의 손상이 덜 가면서 근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운동을 하고 싶으시면 풀 또는 패러렐 스쿼트가 맞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풀과 패러렐 중에 무엇을 고르는가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풀스쿼시 패러렐 스쿼트에 비해서 이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같이 가동 범위의 문제로 풀스쿼시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허리에 대한 이슈 같은 거를 따져봤을 때 풀스쿼시 주는 그 이점이라는 게 이 다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스쿼트가 무릎 관절에 미치는 영향이
메인이다 보니까 이제 무릎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차차 뭐 다른 관절, 뭐 허리라든지 엉덩이 관절 이야기도 하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